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0.5% 상승해서 끝났고요. 반등을 했죠. 4월 9일 이후에. 4월 9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와의 뭔가 좀 갈등 이런 부분에서 한미반도체가 뭔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에 누가 더 갑이고 누가 더 을이냐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을입니다. 근데 실제 HBM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한미반도체가 거의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측에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뭐 CS나 이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해줬었던, 그렇죠? 한미반도체 측면에서는 파트너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기술자들, 그렇죠? 직접 하이닉스 쪽으로 50명 정도를 배치를 하면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왜 HBM의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왔었는데 하이닉스 쪽에서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에서는 화를 낼만 하죠. 근데 이게 하이닉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대기업 측에서 항상 갑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갑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뭔가 좀 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GPU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GPU 어디서 만들죠? 설계는 엔비디아 그리고 생산은 TSMC에서 합니다. TSMC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TSMC에 항상 그 강조를 하고 있는 뭐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고객의 꿈을 실현시켜준다. 그리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답니다. 직접 TSMC 같은 그쵸?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업체가 설계를 해온 걸 가지고 그대로 그것보다 더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수율을 가장 높게 뽑아줘야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 단가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설계만 해라. 설계만 잘해서 와. 그러면 내가 다 만들어줄게. 이런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설계하는 것과 생산하는 것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파운드리 쪽과의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층을 쌓아서 속도를 높이는 그렇죠? 처리 방식을 높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층을 쌓는 장비가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못해서 삼성전자가 한 발 뒤처진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를 독점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고객을 확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있죠. 그게 어딥니까?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HBM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싶어. 근데 하이닉스한테만 공급을 받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가격 협상이나 그쵸? 생산량 측면이나 엔비디아는 원활하게 공급을 받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계속 삼성전자한테도 파이팅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TC 본딩 장비, 그렇죠? TC 본딩 장비의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려고 한다. 이게 한미반도체 심기를 거스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에 마이크론만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잘못된 거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지금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TSMC의 공이 정말 50% 이상입니다. 엔비디아의 마진율은 70%가 넘어요. 마진율 70%를 본다는 건 우리가 한강물을 떠다가 정수해서 팔아도 70%가 안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걸 실현하고 있습니다. 설계만으로도. 여기에는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HBM에 대한 단가, 하이닉스에서 잡고 있는 HBM에 대한 단가, 메모리 단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마진율이 70%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남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엔비디아가 TSMC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TSMC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산 설비를 다 갖춰놔야겠죠. 그 생산 설비를 갖춰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여기서 로스 나는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엔비디아에서 지금 70%대 마진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뭡니까? TSMC의 거의 뭐 기업 마인드 고객의 꿈을 실현시켜준다. 설계만 해서 갖고 와.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근데 한미반도체는 HBM
생산에 관해서는 TSMC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한미반도체는 화가 날 만도 합니다. 하이닉스는 이걸 자 엔비디아에서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에도 주고 글로벌 파운드리에도 주고 이렇게 다변화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TSMC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겠죠. 이쪽에다가 라인을 배치하고 그동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는데 엔비디아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근데 TSMC는 지금 공장이 풀로 돌아가다 못해서 거의 뭐 밀려 있는 수준입니다. TSMC에서 맡고 있는 고객사들이 애플, 지금 이야기를 드렸었던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이런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구글, 그리고 메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TSMC만 바라보고 있어요. 빨리빨리 만들어 달라고. TSMC가 이쪽 생산 측면에서 반도체 생산 측면에서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생산 측면에서는 그냥 지구상에서 1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HBM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파트너사로 꼬한 파트너사로 잡을 수 있었던 건 HBM에 대한 앞선 기술력 때문인데 여기서 HBM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TC 본딩 장비였던 거죠. 그러면 TC 본딩 장비에 대한 부분은 한미반도체 기술진들이 훨씬 더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이천 공장에다가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다가 한미반도체 기술진들을 50명 정도를 배치를 하면서 즉각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갈등 5월 초 분수령 발주 명세서에 해답이 있다. 자꾸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가만 보자고요. 자 보세요. CS 유상전환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CS는 해줬다는 소리잖아요. 납품가 28% 이상. 그렇죠? 우리 쪽만 쓰는 대신에 우리가 가격도 싸게 주겠다. CS도 그냥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한미반도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한미반도체는 과거 삼성전자한테도 뒤통수를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TC 본딩 장비가 안 들어간 결과 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HBM이 늦게 진행이 된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에는 모두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고요. 중국으로 판매가 되는 쪽 있죠. H20, 뭐 H800 이런 것들 이런 쪽에는 삼성전자 HBM이 들어갑니다. HBM3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사용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율을 내고 안정적인 성능을 내면서 무엇보다 최근의 반도체는 무조건 열을 잡는 겁니다. 열을 잡는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봉합이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가봐야 알겠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먼저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거죠. 한미반도체가 어디로 가든 거기가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최상단에 엔비디아가 있어요. 엔비디아가 간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에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럼 엔비디아는 뭐 쳐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 지금 공장, 그렇죠? 이 공장에 대한 선점을 해놨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26년도에서 27년도까지 생산하는 모든 물량, 모든 HBM은 엔비디아에서 계약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쪽에서 생산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으로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이익 구조가 훨씬 더 다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진율도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위치해요? 작년 6월 달에 19만 6,200원. 고가 대략 한 19만 원 정도의 고가가 형성이 됐어요. 20만 원이라고 칠게요. 만 원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20배 상승했죠. 1년 6개월 동안.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냐?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거의 한 60% 70%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저가부터 따지면 7배에서 8배 정도 아직까지도 상승을 한 가격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적 한번 보자고요.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의 결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한미반도체 위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자 내용 잘 보세요. 22년, 23년도에는 22년도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경기가 아주 안 좋았었던 때입니다. 수요가 팍 죽어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 23년도의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은 게 맞겠죠.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의 평균 실적을 딱 보면 1,100억, 300억 이렇게 보면 이익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1,400억 정도. 그러면 2년치를 내면 한 700억 정도입니다. 700억 정도. 이걸 평균치로 보자고. 이때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22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 그 전에 있었던 수요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을 때니까 이 둘에 대한 평균을 딱 냈을 때 1,400억
그리고 연평균으로 보면 한 700억 정도.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주식시장에서 가격은요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저렇게 돼서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구나,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23년도에 결산 실적은 언제 나오죠? 24년 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23년도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23년도에 AI 붐이 있으면서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10,000원부터 어디까지 올랐어요? 60,000원까지 7배 정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한 거다. 10,000원 초반부터 60,000원 거의 한 중반 후반이니까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온 거죠. 그럼 이때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실적이 터지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대비 고가 폭이 어느 정도 20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2000%가. 그러면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먼저 올랐죠. 그럼 실적하고 주가하고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우리가 체크를 하자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러면 조정을 받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야, 지금 주가도 안 좋은데 여기서 하이닉스와 결별을 하면 한미반도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가 아니라 앞으로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에서 싸게 주던 것들을 더 높여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왜? 삼성전자도 한미반도체를 콜아웃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쪽이 어디예요?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미반도체의 실적에 대한,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있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더 갖춰졌구나. 하이닉스와의 결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왜? 엔비디아는 지금 급하거든요. 한미반도체가 그냥 삼성전자 딱 가서 TC 본딩 장비 딱 주고 생산량을 대폭 늘려봐요. 어디 좋아할까요? 다들 마이크론이 좋다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제일 좋아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도 좋고 가장 피해는 하이닉스가 보겠죠. 엔비디아를 딱 붙잡고 있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생산 능력은 삼성전자를 따라올,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은 삼성전자를 따라올 기업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최적의 구간까지 왔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반영하는 최소한 21선과 61선의 정배열 구간까지라도 기다리자. 이 기다리는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항상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시키는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제가 모든 부분들을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을 모두 다 실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 보면 이래요. 5월 4일날 지금 연휴 기간에도 제가 한국은 월화 이틀 연휴다. 미국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지금 미국 시장은 선물 기준에서 1% 정도 하락 구간이 있는데 단기간에 조금 반등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조정은 추세를 이탈하는 상황에 대한 조정이 아닙니다. 왜? 여기 미증시 잠깐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고 갈게요. 미증시를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 가격대가 어디예요? 딱 관세 발표한 딱 그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합리적으로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이때 관세 발표 4월 2일 날 관세 발표를 했죠. 이때 보편관세 10%. 딱 이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박살이 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미친 척하고 여기서 관세 그냥 계속 할 거야. 20% 30% 할 거야.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맞을 거야. 이런 것들이 계속 선행돼야 되는데 이러면 트럼프는 실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보다 강한, 그리고 미국 시장이 올라갔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빅테크 쪽입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을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반도체 쪽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쭉 이렇게 보시면 5월 3일 같은 경우에도 연휴 직전이죠. 제가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주도주 동일한데 조선, 원전, 바이오, 방산, 그리고 반도체다. 무조건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봤을 때만 단기간에 수익이 난다.
장기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익 금액 자체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큰 자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큰 자금이 투입되면 그만큼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단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 그래서 뭐 단타를 계속해서 해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1주에서 2주, 길면 한 달에서 2달 이 정도 구간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보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실적이 늦게 따라와요. 그럼 이격이 발생하고 이 구간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만 매매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실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실제 제 계좌에서 매매가 됐던 부분들을 다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익 구간, 그리고 매매했었던 타점 하나하나. 그렇죠? 단타를 치고 있지 않아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DI, 반도체 강할 때 어때요? 계속 신고가 만든 이후에, 가격이 먼저 반등한 이후에 뭐가 나와요?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하죠. 25%, 그리고 내려보면 26, 22% 꾸준하게 수익 구간 나온다. 그럼 최근에는 조선과 바이오 강하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70%대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가격적인 부분이 확인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 구간을 제가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왜 제가 잡아낼 수 있느냐? 저는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거 다 보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안 빠질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거래대금 붙어야 돼요.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했을 때 뭐가 들어온다? 70%대 수익 구간이 나온다. ABL 바이오가 바이오라서 변동성이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화오션, 조선주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신고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확인하고 나서 신고가 만들고 나서 제가 매매 구간을 잡았고, 그리고 나서 매수한 결과 1월달, 2월달 57%, 45% 수익 구간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쪽 구간 버리고 눌림목 구간 반등 확인, 매매한 결과 또 수익 구간, 그쵸? 6%대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를 보는 방법, 어떤 식으로 우리는 가격대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찰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텐데, 한미 반도체의 신고가 구간을 내가 확인하는 부분부터 소통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이해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한미 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관세를 가지고 시장을 뒤흔들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미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반도체 경기도 살고 한미 반도체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구간까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가격적인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월달까지 해서 한미 반도체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
지금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